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학습, 성교육, 진로발달 개입과 일반적 양육 지침.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언어 발달, 정서 사회성 발달에 의해 개입에 관해 살펴보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정서 사회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 성교육, 진로 발달과 관련된 특성과 그 개입에 관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일반적인 지침들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간략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학습 발달, 성교육, 진로 발달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일반적 지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습 발달.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학교가 정해놓은 학업 성취도의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지만 적절한 지도와 보살핌이 있다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개입을 받아야 성인기에 그들은 더 나은 자조가 가능하며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갖게 된 원인을 알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사례별로 특별한 개입 방법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학습 발달을 위해 필요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기화, 개별적 관심, 자신감의 회복과 발달, 좋은 학습의 발달,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보완학습, 건강한 환경,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수한 교수 방법들, 학습 계약들과 또래 교수들이 있으며 이제부터 이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가 부족할 때 학습에서 더 많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움직이게 하려면 실질적이면서도 개별화된 방법으로 동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동기가 부족할 때에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대상이나 실패한 이전의 경험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과제가 주어졌을 때 자세히 관찰하기보다는 대충 훑어보아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수는 표면적인 유사성이나 문장의 첫 단어만 보는 것 등 매우 적은 단서들로 내용을 추측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관심해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기가 부족해서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나 실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동기 유발 기술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칭찬이나 말로 하는 언어적 동기화보다 용기를 북돋는 양육자와 교사의 미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하거나 틀렸을 때 당황스러워하는 아동이 놀림을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표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와 교사가 아동의 개인차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개인차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을 대할 때 친절하고 공감적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양육자나 교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결함이나 어려움들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 맞춰 개별적으로 적합한 학습적인 개입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손상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학습에서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방임이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정서장애, 성격장애,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동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는 아동이 저지른 실수나 실패를 과잉 확대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비꼬는 듯한 질책이나 비난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도움이란 아동을 도와주지만 스스로 했다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 잘했거나 맞는 답을 했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칭찬과 지지를 해줄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양육자와 교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더 많은 성취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서 자신감을 개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성공 경험만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학습에서 뒤처지는 것은 학업에 대한 좋지 못한 태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이 너무 어렵거나 출발점 행동에서 뒤처져서 지루해하거나 주의 집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실패와 좌절이 행동을 어렵게 해서 뭔가를 시도하거나 시작할 때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나 교사는 학습이 부진한 원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개별화된 학습을 시킨다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도 학습에 자발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공부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하고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언제 얼마만큼의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학습에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좋은 공부 습관을 개발하는 것은 양육자와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좋은 공부 습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각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과목별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할 것인가, 질문에 답하는 방법,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활동을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 짧고 반복적인 학습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일과 중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공부할 때에는 양육자나 교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주로 구체적이고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교육 과정은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도록 융통성 있는 구성을 해야 합니다. 융통성 있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자와 교사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거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연관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시청각적인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과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보기에 좋아 보이거나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만족 지연 능력이 부족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빠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게는 추가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요. 보완적인 학습을 위해 양육자와 교사는 다음의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동의 능력, 필요성, 교육적인 경험 수준을 염두에 두고 학습 내용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학습의 단계는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눠서 학습시켜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주의 지속 시간이 짧고 쉽게 예민해지고 피로감과 지루함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긴 시간 동안 학습시키기보다는 짧게 자주 해줍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학습을 할 때에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청각적인 자료를 충분히 이용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난과 질책보다는 친근한 미소, 용기를 북돋는 약간의 말, 한때의 칭찬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와 교사의 우호적인 접근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동의 이해와 기억을 촉진하는 연습, 즉 반복 연습과 복습을 중시해야 합니다. 반복과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되짚어서 확인하고
이미 풀어놓은 문제를 검토해서 맞게 풀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합니다. 1968년 블룸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 시간을 제공하면 각기 다른 성취 수준을 보이는 반면 특정한 성취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시간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학습의 적당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 누구도 어느 정도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후에 성공 경험을 하게 하고 추가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 필요한데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게 더 많은 학습 시간을 제공한다면 일반 아동보다 느리긴 하겠지만 그들 역시 또래와 같은 학습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 방법들 중에 하나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적 요인들이 반복되면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열악한 환경적 요인들은 적절히 극복되거나 초기에 제거되어야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대부분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정서적인 문제들을 겪기 때문에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정서적 문제가 없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학습은 효과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을 비난하지 않아야 하며 또래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을 얕보거나 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신체적 이상은 인지 발달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의 이상을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처치한 후 정상적인 인지 발달과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뒤처지는 인지 발달과 학습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이성교제, 성교육. 느린 학습자들은 성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지만 인지 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이해력과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이 사춘기가 되면 성과 이성 친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데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친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현실과 공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인지 능력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몰라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느린 학습자들에게 어른들이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적절한 도움이란 어른들이 성과 이성교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정확한 정보를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어른이 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교육은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사춘기 자신의 몸과 정서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중학교 남학생의 사례입니다. 여자 생식기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으로 상담 문의가 왔습니다. 저는 친구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생식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주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웃으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계속 그렸어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친구들이 변태라고 놀릴 수도 있단다. 변태가 뭐예요? 정신의 이상이나 장애로 생기는 마음이란다. 그런데 너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없이 모르고 한 거니까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면 안 되는 거란다. 특히 여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아, 그런가요? 몰랐어요. 전 그냥 애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재미있어서. 그래, 이제 알았으니 주의하면 된단다. 3.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진로 준비.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주된 어려움 중 하나는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할 때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때와 중학생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들은 학업적인 영역에서 적절한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로를 위한 준비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자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로 준비를 위해서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아동의 강점, 약점, 흥미, 바람 등을 고려하여 여러 직업의 조건들을 탐색하고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관심을 표하는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직업을 찾는 것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직업 습관을 발달시키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성장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적응을 향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교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미래의 직업을 가졌을 때 시간 엄수, 독립심, 자기평가, 그리고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선택한 직업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을 바꾸게 된다면 더 좋은 기회를 얻거나 더 안정적이거나 건강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추거나 위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망이 없음에도 임금만 늘어난다거나 친구와 함께 일해서 집에서 더 가깝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불만, 다른 동료들과 잘 지낼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직업 교육이나 평생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성인이 직업에서 실패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 불안과 기질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한 무책임한 행동, 가정에서의 적절한 관리와 지도의 부족, 직속 상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청소년은 첫째,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지시사항들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일의 속도가 그들에게 너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단순한 과정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의 변화들, 즉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문제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적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양육을 위한 일반적 지침.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양육을 위한 일반적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자의 문제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인해 인지 발달과 학습,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저해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부적응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육자가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동에 대한 개별적이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자가 해당 아동에게 오늘은 어제보다 TV 보는 시간이 10분 줄었네 라든지 오늘은 말하지 않았는데 숙제를 스스로 시작했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아동의 행동이나 말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칭찬을 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지지해주는 말을 매일 1회 이상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아동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동의 발달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양육자와 아동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같은 편이 되어주고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스스로를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지 않도록 또래나 가족 구성원의 놀림이나 무시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문제 행동을 예측하여 미리 예방하는 훈련을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예측 능력이 부족해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는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다르게 해볼 거니? 라는 질문을 해서 이에 대한 답을 직접 말로 해보게 한다든가 간략히 적어보게 해서 미리 예측해보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동에게 요청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추상적 사고와 예측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의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하므로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화를 통해 듣기,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논리적 말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동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양육자가 아동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리된 문장으로 되돌려 말해주는 기회를 자주 가져서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 즐거운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즉, 어휘의 확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거나 읽은 것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등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아홉 번째,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반복하도록 합니다. 학습을 시킬 때에는 설명해주고 난 후 들어서 알게 된 것들을 쓰거나 말하게 해서 자기 말로 표현해봄으로써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열 번째,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학습이나 집중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에는 조용하고 정리된 환경을 제공해서 집중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하는 연습을 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숙제나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봐서 아동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계획은 함께 수정하고 실행 과정은 중간에 확인하여 계획대로 성취해낼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풀어보며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